검찰권 공정이 훨씬 더 큰 문제라면서 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는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돈이 없을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굳이 윤석열 총장의 재산 내역을 알아보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니겠죠. 지금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한 컨벤션 효과가 부여되었는데 그 효과가 꺼지지 않고 한때 서울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40%를 넘겼고요.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처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2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3등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각각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를 모두 이겨버렸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보수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많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도 그리고 내년 대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도 윤석열 총장이 어디로 가나를 신경 쓰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나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2022년에 문재인 정부의 폭종을 종식시키고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따지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가장 강력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다들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참 재미있는 또는 씁쓸한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개인의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하루빨리 국민의힘으로 정당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이야기를 했죠. 대선 캠페인에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드는데 그만한 돈을 감당할 재산은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섭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운전해 주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면 밥도 사야 되고 일주일에 1,0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이러한 주장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을 모셨을 때 정말 막대한 비용이 캠프 유지에 소모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정당 밖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되고 힘든 길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돈 때문에 이 대선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팩트에서 벗어난 교묘하게 팩트를 이용해서 버무린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내년도 대선이 언제 치르는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가 못이 박혀 있죠. 내년 3월에 대선이에요. 그러면 그로부터 7, 8개월 전에는 대선 예비후보 캠프 후원회를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윤 총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원회에 십시일반으로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돈을 보태면 반기문 전 총장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넉넉한 군자금을 굳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 서두르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임팩트 있고 묵직한데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자면 검찰총장 사태 이후에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지지율을 가지고 대선 주자 대접을 받고 싶어서 정치인들도 막 만나고 기자들도 막 만나고 전국을 막 돌아다닐 법도 한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LH 사태 같은 굵직굵직한 길목에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딱 정리해서 표류하고 있는 보수 야권의 민심을 중앙으로 결집시켰죠. 그리고 나서는 101살의 원로 철학자 연세대 김현중 교수님을 만나서 김영석 교수님을 만나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 아버지인 윤기준 교수님을 모시고 사전 투표장에 나타남으로써 투표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장의 사진 장면으로 전 국민들에게 다 보여준 셈이고요. 최근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정승국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 공기업, 공무원,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는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식견을 갖추고 있는구나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보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가 굵직하게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보를 보면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아요. 김영석 교수님 방문했을 때 무슨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정승국 교수님 만났을 때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4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대화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식대가 뭐 얼마나 크게 들겠어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부르고 기자들과 술 마시고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 행보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꼭 필요한 순간에 아주 차분하고 느리지만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가 여름까지 이어진다면 돈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 즈음에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어떤 식으로든 통합을 하고 새로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대선 경선 레이스를 뛸 만한 준비가 되면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음식을 담을 만한 그릇이 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실 윤석열 총장이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경쟁을 해도 늦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윤 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윤 총장을 견제하는 다른 대선 주자, 대선 후보와 가깝거나 윤 총장의 지지율을, 국민적 인기를 본인의 어떤 당대표 출마나 정치 행보에 활용하려는 그런 욕심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대선을 끝까지 치르기 위해서는 100억, 200억, 일주일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든다고 하여도 지금 국민적으로 30%, 40% 지지를 받는 야권 대선 주자에게 돈 없으니까 어차피 돈 없잖아요. 돈 때문에라도 들어와야죠. 이렇게 그 사람이 들어오는 명분을 돈 때문인 걸로 만드는 게 야권 전체에게 득이 되는 발언일까요? 이왕 들어오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정권 교체와 중도 보수 세력의 대연합, 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레드카펫을 깔고 그림을 이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차피 저 사람은 돈 없어서 100억, 200억 없다. 돈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윤 총장에게도 득이 안 되지만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 전체에도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돈 이야기를 꺼낸 분들 저와 다 개인적으로 잘 알고 가까운 분들입니다만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국민의힘이나 제1야당에서 딱히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혼자서 대검의 간부들이 전부 다 추미애 라인으로 깔렸는데 외로운 싸움을 하고 버티면서 이만한 지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윤 총장의 후광 덕분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데 분명히 낙수 효과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뭘 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돈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로 서로 간에 기스를 내는,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대선이라는 긴 장도에서, 긴 레이스에서 언젠가는 함께 만나서 같은 색 옷을 입고 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또는 내가 미는 또 다른 후보를 띄우기 위해서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너무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 정치에, 우리 시대의 정신에, 정권 교체 대의 명분에 그 가치를 자꾸 약화시키는 이 발언들, 이 언행들 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 무엇이 정답인지 저도 솔직히 명쾌하게 딱 잘라 이거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 내부의 여의도의 싸움과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조금 별개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야당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후원 캠프가 열리게 되면, 후원 계좌가 열리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십시일반으로 엄청난 수준의 100억, 200억이요? 그게 우스울 수준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노란색 돼지 저금통으로 노사모들이 모금 운동했죠.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저는 후원금과 열렬한 응원이 모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100억, 200억 물론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시대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겠다는 그 길목 앞에서는 100억, 200억 결코 큰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돈 때문에 스스로 탄생한 빛이 보이지 않던 정권 교체 한 줄기 희망이 된 사람을 폄하하고 끌어내리지 맙시다. 만약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권 교체의 희망을 알려준 그 희망의 길목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준 사람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돈이 없다고요? 100억, 200억 때문에 무조건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요? 이 주장은 절대 팩트가 아닙니다라는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윤석열 총장 한 사람 말이 아니라 보수 야권 전체의 품이 넓어지고 중도 보수 대연합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시간 저는 또 다른 팩트로 여러분과 같은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